제가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아직까지도 4대 보험이 부담돼서 급여도 올리지 않고 배당도 안 받거나 적게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으시니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을 부담하시는데, 국민연금이야 상한액이 그렇게 높지 않고 어찌되었든 나중에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문제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워낙 상한액이 높아서 월급이 약 1억 수준까지는 계속 인상되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건강보험료가 부담돼서, 또는 기분 나빠서 내기 싫다고 급여를 적게 가져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대표님께서 4대 보험이 부담돼서 급여를 적게 가져가시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실 거고 근로소득세도 적게 내시겠지만, 법인세는 더 내게 되고 이익잉여금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급여를 많이 가져가시면 법인세는 적게 내시지만 건강보험료는 더 내실 거고 근로소득세도 더 내실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이익일까요?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통상 4대 보험이 부담돼서 급여를 적게 가져가서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인 회사는 배당도 실시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가 동일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배당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배당을 실시하다 보니까 해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는 등 장점도 많지만 결국에는 세금 폭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님은 언젠가는 은퇴를 하실 테고, 그런 경우에 회사는 자녀에게 승계가 되거나 양도하거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될 텐데요. 자녀에게 승계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가업승계 조건에 맞지 않거나 사후관리 요건의 부담으로 일반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상승된 기업 가치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과하게 될 거고요.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청산 시에는 청산소득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구간에 신설되었고, 앞으로도 세율이 더 강화되거나 상향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환원 시에는 세금 부담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에는 반드시 따라다니고 누진율이 아닌 고정률이고, 또 인하될 가능성은 없이 해마다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환원할 금액이라면 부담률이 인상되기 전에 납부하고 환원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소득으로 환원 시 건강보험료는 반드시 내야 하는데, 그 건강보험료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더 쌓이게 해서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폭탄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지만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효율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과 이익잉여금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및 퇴직소득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해서 환원할 것인지를 잘 따져서 대표님과 특수관계 임원들의 급여 수준을 정하고, 배당은 대표이사 혼자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 소득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분 분산을 통한 효율적인 배당 정책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단기 순이익이 확보된다면 기본적으로 1억 2천만 원은 무조건 받는 것이 세금적으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배당은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다면 더 이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마다 분산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 수확이나 감자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이익 이용을 세금 없이 또는 적은 세금으로 환원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정관을 변경해 두었다면 퇴직 시에 퇴직소득을 활용해서 환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급여를 적게 가져가고 배당도 안 받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급여도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가져가시고 배당도 유동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매년 지속적인 분산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실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